2025년 2월 9일 최신 기출문제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메디컬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으로 단기의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다음은 바른메디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이 지문을 보고 정정하는 것이므로 지문에 있는 지금 체크하고 있는 부분만 확인하셔서 잘못됐으면 정정하시면 돼요.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는 거고요. 예. 상호는 왼쪽에 보시면 우리 회사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개인은 또 왼쪽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기초정보관리 회사 등록을 누르고요. 좌측에서 회사 이름 보고 개인인 걸 확인하시고 우측에 여기 보시면 과세 유형 보이거든요. 예. 첫 번째 일반 과세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틀린 거 종목이 틀렸거든요.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을 의료기기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개업 연월일이 틀렸으니까 개업 연월일을 지문대로 2024년 2월 10일로 바꾸면 돼요. 네, 세무서는 맨 밑에 21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을 닫겠습니다. 2번. 다음은 바른메디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전부 다 하나씩 보셔야 돼요.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그 지문 보고, 데이터 보고 하나씩 다 수정하셔야 돼요. 그럼 교재 봐주시고 틀린 걸 찾아볼게요. 자, 급여가 틀렸으니까 급여를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가 누락되어 있거든요. 누락된 건 하단에다가 계정 과목 이름 두 글자 치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 기부금인데 이자 비용이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거 기부금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단기 순이익 860만 원을 최종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 금융기관을 추가로 등록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외에 다른 항목은 입력할 필요 없음. 자, 그러면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을 누릅니다. 금융기관을 누르시고요. 지문에 제시된 대로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대로 99011 아름은행 넣고 보통예금 오른쪽에 계좌번호 넣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계좌에서 열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사업용 계좌에 가서 열을 하시면 돼요. 여기 8번에 이렇게 지문에 있는 것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바른메디컬의 외상매출금과 미지급금의 거래처별 초기 유월 잔액은 다음과 같다. 입력된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삭제 또는 수정, 추가 입력하여 주어진 자료에 맞게 정정하시오. 자,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자,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거래처별 초기 유월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좌측의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을 누르고요.
우측에서 거래처를 확인합니다. 가나상사 없어요. 그 다음에 다라상사 있고 금액은 맞습니다. 마바상사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아자상사 있잖아요. 이 금액이 지금 가나상사하고 맞으므로 이 아자상사를 가나상사로 바꾸겠습니다. 상단에 코드를 눌러서 가나상사를 선택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가나상사로 바뀌고요. 만약에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 삭제하시고 하단에다 입력하셔야 돼요. 세 번째 코드 칸 누르고 상단에 코드를 눌러서 마바상사 찾으셔도 되는데 상단에다 마바 치셔도 됩니다. 마바상사 금액 입력하고요. 그리고 입력한 다음에는 거래처별 초기월은 반드시 차액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차액이 0임을 확인합니다. 자, 이제는 미지급금을 누르겠습니다. 자, 미지급금에 가서 자, 우측에 하나 렌트카가 돼 있죠. 금액 맞으니까 통과하고, 두 번째 한삼사무 가구 금액 맞죠? 알파문구 금액이 틀립니다. 수정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차액이 0이 된 걸 확인합니다. 자, 창을 닫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유의사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적용 입력은 생략한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등록된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은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등록된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1번 7월 12일입니다. 영업부 직원의 건강보험 직원 부담분 21만 원과 회사 부담분 21만 원을 보통계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단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계정을 사용할 것. 직원의 건강보험료 부담분은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예수금이죠. 자, 그 다음에 절반은 회사도 부담해야 되는데요. 이게 복리후생 차원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다 차변했어야 돼요. 예수금은 직원한테 급여 줄 때 예수했다가 뗐다가 뗀 거는 이제 공단에다가 나중에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채거든요. 지금 납부했다라고 그랬으니까 부채 감소가 돼야 되니까 차변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비용이니까 또 차변이 되겠죠. 복리후생비, 판관비, 그 다음에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예수금 21만 원, 차변에 복리후생비 21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7월 30일 광고 성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판촉물을 제작하고 제작대금 50만 원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이거 광고하고 관련된 거는 광고 선전비고요. 그다음 대변의 현금입니다. 차변의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오고 대변의 현금이 나올 때는 출금으로 넣을 수 있어요.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광고 선전비, 대변의 현금. 3번 보겠습니다. 8월 26일입니다. 경상남도 하동군청에 수해복구 기부금으로 1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 1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기부하였다. 그러면 기부금이죠.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보통예금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국민은행으로부터 2년 후 상한 조건으로 2억을 차입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랬죠. 차입한 돈은 2년 후라고 그랬으니까 장기 차입금이 돼요. 이게 부채니까 대변에 써야 되겠죠. 차변에는 보통예금,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장기 차입금. 그리고 장기 차입금은 채무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돼요. 거래처는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10월 5일입니다. 이동상사의 상품을 1,500만 원에 판매하고 판매 대금 중 40%는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60%는 이동상사가 발행한 6개월 만기 약속금으로 받았다. 자,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으면 상거래이므로 받을 어음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상품을 팔면 이 1,500만 원이 매출액이거든요. 상품 매출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부터 써보죠. 1,500에 40% 계산하면 600. 그러니까 차변에 받을 어음 채권이니까 거래처 넣으시고 900. 그 다음에 대변에 수익 처리해야 되죠. 상품 매출. 직접 치실 때 상품 매까지 세 글자 치셔야 돼요. 6번 보겠습니다. 11월 8일입니다. 본사 영업부에 비치된 복사기를 수리하고 수리비 12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수리비는 수선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수선의 판매관리비 이렇게 처리하시고 12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의 미지급금. 카드는 외상이니까 미지급금하고 카드사를 넣어야 됩니다. 상거래가 아니므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상품 제품과 관계되는 것들은 상거래입니다. 재고자산과 관련된 거는 카드 결제했을 때 외상매입금, 4월 경우에는 8 경우에는 카드로 결제 받아주면 외상매출금 하는 거고 그 외에는 미지급금, 미수금 하셔야 돼요. 7번을 보겠습니다. 11월 30일입니다. 다음과 같이 인적 용역 제공 사업소득자에게 3.3%를 제외하고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단 해당 인적 용역 제공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또한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되 공제 항목은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것.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처리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예수금 처리하라는 말이에요. 예수금. 그리고 이거 지급하는 그 돈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돼 있고 판관비로 하셔야 되겠죠. 예. 우리가 도매소매니까.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차액은 보통예금. 그래서 수수료 비용, 예수금, 보통예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70만 원. 대변에 자 공제한 거는 예수금이죠.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한 거는 예수금 23,100원. 두 개 합쳐서 23,100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 67만 6,9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12월 21일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어치를 사업용 카드, 현대카드로 구매하여 거래처에 선물하였다. 차변의 기업 업무 추진비예요. 거래처에 선물했다고 했으니까 비용이니까 차변에 쓰시고 50만 원. 대변의 카드는 외상이죠. 그래서 미지급금, 상거래가 아니므로 재고자산 매입분이 아닐 때는 미지급금, 그리고 카드사한테 갚아야 되니까 카드사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일단 날짜를 치시고 오류를 지문 보고 확인한 다음에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 5일입니다. 차량 운반구를 구입하면서 취득세
5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대요. 취득할 때 발생되는 비용은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돼서 발생되는 비용은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다 가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로 했어야 되는데 잘못한 거죠. 그래서 세금과 공과를 차량 운반구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3일입니다. 경북 상사에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외상 매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금일 현재 경북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잔액 7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선급금으로 확인되었다. 외상 매입금이 70이었는데 모르고 100으로 했네요. 그러면 이거 외상 매입금을 일단 70으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상단에 전표 삽입을 눌러서 차변에 그거 선급금이다라고 그랬으니까 선급금으로 추가해 주신 다음에 경북 상사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채권이니까 거래처 들어가야 되고 거래처 코드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넣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거래처 코드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전표 삽입 버튼 누르기 싫으면 하단에다 선급금 추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고쳤고요. 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결산은 이제 수동과 자동으로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자동 결산 붕괴는 전산 회계 2급에서 기말의 재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 감가상각 하는 거가 자동입니다. 이를 자동 결산 붕괴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직접 붕괴하셔야 돼서 수동이라고 그래요. 그럼 한 번씩 살펴보죠. 소모품과 관계된 거는 수동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 나왔죠. 주식도 수동. 이 주식과 관계된 거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선급 비용 관계된 것도 수동이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은 이거 자동이에요. 자동. 그럼 수동은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자로 넣어야 되고 자동은 결산자로 입력에다 넣으시면 돼요. 결산 재무제표 있는 거. 그럼 이제 수동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고 12월 31일 치신 다음에 1, 2, 3번 수동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단기 구입 시 자산으로 계상한 소모품. 소모품을 샀을 때 소모품으로 자산 처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사용한 거는 20만 원이래요. 그러면 자산에서 빼야 되겠죠? 그러면 소모품에서 20을 빼고 그 다음에 쓴 만큼은 소모품비로 잡아야 돼요. 소모품비 판매 관리비로 2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차변에 소모품비 20을 넣고 대변에 자산에서 빼야 되니까 쓴 만큼은 소모품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단기 중에 단기 운용 목적으로 구입한 주권 상장 법인인 주식회사 누리의 발행 주식. 단기 운용 목적으로 구입하면 이거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그거 1200에 취득했대요. 회계 처리는 액면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취득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 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데 현재 1700이 됐대요.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하지 않고 가지고 있을 경우 결산일이 되면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는 장부 금액하고 결산 현재 공정 가치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올랐네요. 그렇죠? 올랐어요. 얼마 상승했냐면 얼마 올랐냐면 500원. 주식은 1000주라고 그랬으니까 1000주 이만큼 이익이 발생되죠. 50만 원. 그걸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50만 원 자산을 증가시키고 대변에 그 증가시키는 원인은 대변에다가 수익 처리하는 건데 그 이름이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입니다. 12월 1일에 영업부 사무실을 단기 계약하고 임차료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임차료는 이제 비용이죠. 그런데
내년 거까지 비용으로 지급했나 봐요. 지급할 때 전액 성급 비용으로 처리를 하였을 경우 자산이죠. 자산으로 만약에 처리하였을 경우 수정분개를 하시오. 수정분개 해야죠. 얼마큼을 하면 돼요? 올해 빌린 만큼 한 달치. 이건 한 달치는 단기 거고요. 그렇죠? 두 달치는 미리 준 거잖아요. 이게 성급 비용은 결산일 현재 두 달치만 잡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3개월치가 잡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 달치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치 빼려면 이게 30만 원이 세 달치니까 한 달치가 10만 원이 되겠죠. 30만 원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전부 다 자산 처리했다면 비용 처리 전부 했을 때하고 자산 처리했을 때 회계 처리가 달라요. 전부 자산 처리했을 때는 12월 30일 현재 쓴 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10만 원을 비용 처리하고 자산에서 빼요. 성급 비용으로. 성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근데 전부 다 비용 처리했다면 내년에 해당되는 거는 내년에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전부 비용 처리했다면 내년 거는 그 비용에서 빼서 성급 비용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계정 과목은. 그리고 계산하실 때는 먼저 자산 처리할 때는 쓴 만큼을 올해 단기에 쓴 만큼 올해에 해당되는 것을 비용 처리하는 거고 만약에 전부 다 비용 처리했다면 내년에 경과가 안 된 것, 내년 거 부분을 갖다가 비용에서 빼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나올 때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답은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성급 비용이 되겠어요. 전부 다 자산 잡았다니까 올해 12월 31일 현재 한 달분은 우리가 임차했으므로 비용 처리하셔야 되고 그래서 자산 잡은 데서 한 달치를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을 닫고 자동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자동은요 결산 재무제표에서 결산자료 입력을 누르고 그 다음에 기간에다 1월부터 12월 친 다음에 이렇게 창이 뜨면 확인을 누르고 푸시면 되겠어요. 외상매출금 잔액 1억 3,160만 원에 대해서 1%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대손 충당금 잔액은 40만 원이다. 다음 본문에서 전산 데이터 자료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이 말은 상단에 대손상각 버튼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직접 계산해서 넣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직접 계산해서 넣으려면 대손상각의 외상매출금 자리를 찾아서 여기에서 보충할 금액을 계산해서 결산 반영 금액에다 넣어야 돼요. 그러면 계산기로 1억 3,060만 원, 1억 3,160만 원 곱하기 1%, 그 다음에 남아있는 40만 원을 빼서 추가로 보충할 금액을 넣으시면 돼요. 이걸 계산하면 91만 6천 원이 되거든요. 그 91만 6천 원을 여기에다 넣으시면 돼요. 대손상각 외상매출금 결산 반영 금액란에다 그리고 상단에 전표 추가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자동 결산 분계 완료 나오면 창을 닫으시면 돼요. 마지막 장부조회 문제를 풀겠습니다. 7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알맞는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1번 보겠습니다. 3월 말 현재 바드럼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상호와 그 바드럼의 잔액은 얼마인가? 거래처하고 계정 과목을 물어보면 장부관리의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말이라고 그랬으니까 3월 31일을 두 번 입력하시고요. 계정 과목에 바드럼을 넣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정거래처를 조회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거래처란 첫 번째 칸에서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서 엔터를 쳐줘요. 그러면 첫 번째 칸에서 엔터 치면 거래처 등록에 있는 첫 번째 거래처가 나오고 두 번째 칸에서 엔터를 치면 거래처 등록에 있는 마지막 거래처가 나오기 때문에 정거래처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잔액이 가장 큰 거라고 그랬으니까 잔액을 보시고 가장 큰 거는 2,100만 원입니다. 회사 이름은 현인상사고 그래서 현인상사 2,1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월 말 현재 자산 총계와 부채 총계 차액은 얼마인가? 자산 부채 총계 물어보거나 정기 대비 자산 부채 자본 관련해서 증가분이 얼마인지 이렇게 물어보면 결산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로
조회하는 게 빠릅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눌러보겠습니다. 들어가서 2호를 치고요. 자산 총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총계는 하단에 보시면 이게 보이죠? 그 다음에 부채 총계는 바로 밑에 보시면 보입니다.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빼라고 했죠? 계산기로 빼거나 우측에 계산기 쓰셔도 돼요. 계산 눌러가지고 쓰는 방법은 자산 총계 금액을 클릭, 컨트롤 C, 계산기 누르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뺄 거니까 빼기 하시고 부채 총계 클릭, 컨트롤 C, 계산기 누르고 컨트롤 V. 그러면 그 차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차액은 1억 8,430만 원. 이렇게 푸시면 또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1월부터 6월 중 외상매입금 올말 잔액이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이는 얼마인가?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어느 달이 크고 적으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총계종 원장에서 조회하는 게 좋습니다. 자, 총계종 원장 가셔서 1월부터 6월을 치시고 계정 과목에 외상매입금을 2번 넣으신 다음에 잔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의 잔액, 2월의 잔액 다 보이죠? 잔액이 가장 큰 달은 4월이고 4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잔액이 가장 작은 달은 1월입니다. 2,100만 원. 4천에서 2,100을 그냥 빼면 되겠네요. 오른쪽 계산기 안 써도 그냥 뺄 수 있으니까 1,9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1,900. 이렇게 시험지에다가 답을 쓰시고 창을 닫으신 다음에 수업용 프로그램에는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가 하단에 있거든요. 하단 쪽에 그걸 누르셔서 답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